정청래 대표가 여론조사 관련해서 최고위에서 이제 모두 발언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여론조사 얘기도 했지만은 공천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거 한번 같이 듣고 시작하시죠. 네. 네. 의원님 여러분, 박수 칠 준비하세요.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6,307을 넘었습니다. 박수 한번 더 치실 준비하세요. 요 근래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가 오늘 보니까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지표에 보면 우리 당 지지율도 상당히 높아 있고 또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도 상당히 큰 격차로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청래 당대표 지지도도 부정보다 긍정이 더 조금 더 높게 되었습니다. 네, 보너스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이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목소리가 있었는데 당이 점차 안정화를 취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께 보고드릴 바는 공천 문제도 매우 순조롭게 준비된 대로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제가 사무공천이라고 했습니다. 억울한 컷오프가 없고 부적격자를 공천한 일이 없고 낙하산 공천을 하지 않겠으며 공천에 있어서 부정부패가 제로인 그런 사무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그 방침대로 각 시도당에서도 가장 깨끗한 공천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론조사 얘기를 하면서 공천도 사무공천도 네, 가장 깨끗한 공천을 이제 각 시도당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희가 방송을 아마 정청래 대표가 보면 저런 얘기를 함부로 좀 입에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네. 네. 정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얘기했던 것과 달리 부적합한 후보들이 지금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부적합한 후보들이 지금 외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그 부적합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멀쩡한 후보들을 컷오프 시키고 온갖 비리 전력에 이제 연루되어 있는 그런 후보들이 이제 독주 체제를 갖추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당원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상황에서 경선을 하더라도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당원 주권주의는 허울뻔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는 실제로 저런 실상을 알고도 당원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당 대표한테 제대로 된 이 보고가 지금 올라가지 않는 건지 어느 쪽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공천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가지고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최근에 저희가 이건 어제 제가 보도했던 거죠. 네. 네. 보시면 정청래 측근과 이제 완도 군수. 정청래 측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그 문대림 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주지사에 이제 출마를 했는데 문대림 의원이 과거 2012년도에 이제 그 탈당 전력이 있지요. 근데 그걸 지금 탈당 감점을 지금 이제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반면에 그 완도 그 군수 중에 한 분은 이제 14년에 16년 전 탈당 경력이에요. 결국 이제 그걸 가지고 당에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민주당을 탈당해서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거는 결국 이제 문대림 후보하고 가장 강력한 이 경쟁 후보인 이제 오영훈 현 지사 불과 2달 전 작년 12월 달에는 정청래 대표가 가장 정책 최우수 모범 지사로 선정을 해가지고 시상까지 했어요. 2달 전엔 최우수 지사였더니 오영훈 지사가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 광역단체장 심사에서는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 그래가지고 하위 20%에 따른 이 감점 통보를 지금 받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오영훈 지사는 마이너스 20점을 먹고 들어가고 그 정청래 대표의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문대림 지사는 감점 없이 문대림 의원은 감점을 이제 면제받으면서 경선을 치르게 되면 보나마나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좀 문대림 의원의 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완도 군수에 출마했던 뭐 비록 뭐 작은 지자체장 후보긴 하지만 서로 다른 이런 이중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걸 놓고 누가 이걸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정하게 지금 이 공천 또 경선을 관리한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지난 오늘 보도와 관련된 오늘 보도는 이제 무안 편인데 무안에 그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을 했었죠. 그러니까 무안군에서 지금 군비 466억을 들어가지고 지금 항공 산업단지를 이제 조성을 했어요. 항공 정비 산업단지. 수리 정비하는 그렇죠. 산업단지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원래 예정대로 그 입주하기로 이제 이 무안군하고 그 MOA까지 이제 체결했던 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업체가 사실 알고 보니까 무자격 깡통 업체예요. 그래서 이 업체가 지금 제대로 입주 계약을 지금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 항공 이 산단은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빨리 그 무자격 업체를 이제 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치하고 이제 다른 제3의 이제 업체 제대로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 무자격 업체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업체가 지금 중도금 납입 시기를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데 아예 지방선거 이후에 중도금을 이제 납입하라고 지금 아주 특혜를 베풀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자격 업체 임원 명단에 서삼석 의원 보좌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쭉 방송을 보겠지만 바로 이 문제의 보좌관이 이 잘못된 이 공천에 이 저 개입 교통 정리 하는데도 이름이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김산 무안 군수.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무안의 항공 산단, 이 항공 산단 프로젝트가 표류하는데 그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서삼석 의원하고 사실은 김산입니다. 이건 서삼석 의원이 그 2011년 군수 시절서부터 이제 추진했었던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를 서삼석에서 말하자면 이제 수건 사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던 게 이제 김산 군수인데 문제는 지금 서삼석 의원과 이 보좌관 등이 등장하고 있는 입주 업체에 온갖 특혜를 베풀고 있는 사람이 역시 이 김산 군수예요. 근데 이 김산 군수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도 있고 그 측근 비리로 측근들이 지금 기소가 돼 가지고 징역형까지 지금 선고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갖 비리 전력으로 얼룩져 있는 이 김산 이 군수가 당연히 무안 군민들은 이번에 후보 적격 심사에서 탈락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버젓이 후보 적격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뭐 서삼석 의원의 이제 그 전폭적인 지원 하에 뭐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지금 발표가 됐네요. 그죠? 무안 군수 후보로 지금 적격 심사 통과한.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비리 전력에 연루되어 있는 김산이 후보 적격 심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배우가 누군지, 서삼석 의원하고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서삼석 의원 얘기하면 사실 정청래 그 대표 체제에서 가장 중용이 된 분이잖아요. 지명직 최고위원회 호남발전특위위원장까지 지금 임명이
된 분인데 결국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지금 정청래 서삼석이 지금 공천 이 작업을 다 그냥 주물럭거린다. 이들이 다 해먹는다. 이제 이런 지금 이제 그 불만과 원성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보니까 김산 군수는 지난번에 공천에서 한번 탈락된 적이 있었어요. 2022년 지방선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 선거에서 무한 군수는 이미 부적격자로 그 판정이 돼서 탈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별다른 공천 룰의 변화가 없는데도 이번에는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이 사이에 변한 거는 2022년 때는 민주당 당대표가 이재명이었고요. 이번 당대표는 정청래예요. 네. 이때는 공천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했었나 보죠. 예,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어요. 당선돼서 민주당으로 들어갔나 보죠. 예, 그래서 민주당으로 들어갔다가 이번에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탈당 경력까지도 있는 사람이죠. 그러네, 예. 진짜. 네. 그런데 적격으로 나왔군요. 네. 네. 자, 이것도 보니까 예전에 코로나 때 방역 수칙 어기고 낮술을 마셨다. 네. 네, 그리고 이 음주운전 이제 2회 전과가 있어요. 예. 이 음주운전 2회 중에 그 전과 하나는 사망 사고입니다, 심지어. 예. 그리고 본인이 이 음주운전이 이게 군의원 시절에 저지른 이 전과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건 후보자 적격 심사에서 탈락 시켜야 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아까 얘기하잖아요. 아주 깨끗한 클린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게 좀 겉다르고 속다른 게 저런 거에 좀 많은 유권자들이 좀 실망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김산 군수가 지금 뭐 단순히 음주운전 전과뿐만 아니고 지금 측근 이제 비리에 이제 연루가 돼서 지금 이제 군수가 되자마자 이 뇌물 공모 정황이 발견이 돼서 검찰 이제 수사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본인은 이게 이제 경찰 호남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경찰 수사가 제대로 뭔가 이 지역 토호들과 관련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역시 김산 군수의 이 뇌물 혐의도 결국 2년 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결국은 김산 군수는 이제 무혐의로 봐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 뇌물 비리하고 연루돼 있던 이제 그 김산 군수의 측근들은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징역 4년 등 벌금 1억 원. 혐의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김산 군수까지는 안 올라갔나 보네요. 본인은 어쨌든 뭐 이 경찰 하여튼 2년 동안 수사를 통해 사실 경찰이 이거 뇌물이 아니고 사실 정치자금법으로 역으면 아주 간단히 끝날 사안인데 이걸 굳이 뇌물죄로 전환해서 이제 수사를 하다가 결국은 김산 교수는 이제 수사망에서 빠져나갔지만 결국 측근들이 지금 이제 뇌물형으로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본인의 그 비위 전력의 자신 하고도 이 법원에서 인정된 거랑 다름없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 근데 어쨌든 2022년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더 부적격 사유가 굉장히 심각한 부적격 사유가 추가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이번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적격 판정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제보 들어왔던 내용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 제보 내용은 이 서삼석 의원의 보좌관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서삼석 의원의 이제 그 보좌관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 보좌관이 지금 이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전남도당의 그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보직에 당직에 이제 임명이 좀 됩니다. 아까 MRO에 등장하는 그 보좌관 말고 다른 사람이죠. 다른 보좌관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거기는 이제 전직 보좌관이고 보좌관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 MRO 사업을 하는 업체로 들어간 거고 여기는 현직입니다. 현직. 지금도 지금.
네, 서삼석 의원의 보좌관 관련한 제보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서삼석 의원의 보좌관 중에 이경윤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좌관입니까? 현재 보좌관인데 얘의 이력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서삼석 군수가 군수 재직 시절에 얘가 서삼석을 대신해서 뇌물수수 사기로 해가지고 떡공장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인데 실형을 살고 나옵니다. 떡공장 사건? 예, 떡공장 사건이라고 해갖고 물어보면 다 알만한 사건인데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군수나 보좌관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외곽 비서였는데 제가 서삼석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보좌관으로 따라가는데 서삼석이 2018년에 전남도당 지방선거에서 도당위원장을 맡아요. 그때 광주 전남이 전멸해버릴 때죠. 그러면서 초선이었는데 도당위원장을 맡는데 그때 이경윤이가 정무조정실장을 맡습니다. 서삼석이가 이경윤이를 통해서 일을 쭉 추진을 해요. 그리고 도당위원장을 그만두고 다시 보좌관으로 가요. 서삼석에. 그리고 2022년도에 이경윤이가 공천관리심사위원으로 들어옵니다. 전남도당 공관위원으로. 그게 이번 선거 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전남도당 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이 서로 나누어 먹기 공천입니다. 지방선거 공천이라는 게. 한 명씩 추천을 해서 공관위원을 꾸렸었는데 그 당시에 서삼석이가 이경윤이를 공관위원으로 추천해가지고 이경윤이가 공관위원을 맡습니다. 2022년에 전 지방선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입맛에 맞는 놈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걸러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이 공천심사위원을 맡았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전남도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재미난 게 떴는데 1월 21일자로 이경윤이가 정무조정실장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인가 무슨 전략기획국장. 전략기획국장을 맡습니다. 도당. 이 전략기획국장이라는 게 지방선거 말 그대로 관리하고 개입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근데 보좌관을 하다가 선거철만 되면 도당에다 박아서 공천에 개입해온 정황이죠. 이게. 그리고 김원희를 비롯해서 전남도당 위원장인 김원희와 서삼석, 박지원이 이번 공천도 말로만 클린 공천 얘기를 하면서 나눠먹기 공천을 하겠다는 증자고. 네. 네. 이경윤. 네, 이경윤 보좌관.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1월 22일 날 그 서삼석 의원의 이제 현직 보좌관이에요. 예, 그런데 이 서삼석 의원의 보좌관이 갑자기 전남도당의 그 공천을 이제 관할하는 전략기획국장에 임명이 됐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이것은 이제 그 서삼석, 그다음에 서삼석과 가까운 박지원,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제 그 정청래 대표의 이제 뭐 가장 또 측근 중에 한 명이죠, 서삼석 의원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전남도의 이 공천을 사실상 이제 나눠 먹으려고 사실 이런 사람을 서삼석 의원의 보좌관을 전략기획국장에 앉힌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이제 제기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경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과거에도 역시 공천에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서삼석 몫으로. 심지어는 요 직전 2022년 이 지방선거 때는 아예 이제 이분이 그냥 이 공천관리위원으로까지 예, 들어갔다는 거죠. 예. 근데 뭐 이 이경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뭐 굉장히 깨끗한 뭐 나름대로의 이제 그 경력 관리를 해왔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 이경윤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서삼석 의원이 군수 시절에 흔히 얘기하는 떡공장 사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무안군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국가 보조금 횡령 사건인데, 이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사실 구속이 됐던 분이에요. 이런 사람을 서삼석 의원이 보좌관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도 좀 문제인데, 그런 보좌관을 이번에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당직을 맡겼다는 거죠. 지금 이 전남 이 정무직 당직자 인사발령에 네. 이분의 이름이 지금 떠 있어요 지금. 네. 이경윤 전략기획국장으로 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남도당 정무조정실장 경력을 갖고 있는. 저거는 이제 서삼석 의원이 그 전남도당 위원장 할 때 맡았던 당직이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서삼석 의원의 뭐 최측근 오른팔이나 다름이 없어요. 예, 이런 사람을 지금 전략기획국장에 앉힌 거죠. 이게 이제 전남도당의 이제 그 조직도인데, 예, 조직도상에 보게 되면 지금 공직자 추천 심사위원회와 를 이제 그 사실상 팔다리 역할을 하는
저기서 실무 역할을 다 주물르는 이제 전략기획국의 국장에 임명이 된 겁니다. 이러면 이거는 사실 이제 공천이 아니고 사실상 서삼석 의원의 사천이다. 예, 사천을 위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사실은 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자, 그다음 제보 내용 계속 이어서 볼까요? 지금 이제 제보자의 이제 그 증언이 있었죠. 이경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략기획국장에 임명해서 사실상 서삼석의 이제 사천이 가능하도록 지금 만들어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당사자인 이경윤, 예, 서삼석 보좌관을 상대로 저희가 반론을 들어본 거예요. 이런 제보 내용에 대해서. 서삼석 보좌관의 반론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예, 저는 그 시민언론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왜 국장님이 직장까지 서삼석 의원 보좌관 하시다가 기획국장으로 지금 내려오셨던데 왜 그 특별히 뭐 보좌관 그만두고 이번에 기획관리국장을 이게 맡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저 지금 서울에 있는데요. 예? 서울에 있는데요. 서울에 계시다고요? 네. 지금 전남 도당의 기획관리국장으로 임명되신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제가 그건 뭐 도당에서 그 정무직으로 당직자 그냥 그렇게 임명한 거지. 저 서울에 지금 있는데요. 그만두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저 보좌관을 맡고 계시면서 그냥 정무직으로 임명이 된 건가요? 그러면 기획관리국장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저하고 뭐 제 의사하고 뭐 상관이 없는 거니까. 예, 그건 전남 도당에서 그냥 저 요청해서 맡으신 건가요? 그러면? 네네네. 저는 뭐 지금 뭐 도당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획관리국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직제표에도 나와 있고 하던데요. 전남 도당에 조직표상에. 그건 제가 그건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직제표상에 기획관리국장으로 그 직제에 나와 있고 그 직을 맡으시면 일단 뭐 정무직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기획관리국장을 지금 겸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좌관하고 기획관리국장을. 뭐 정무직 뭐 당직이니까 뭐 근데 그거하고 뭐 저하고는 뭐 별다른데 뭐 도당 업무를 보는 건 아니니까요. 기획관리국장으로 저 임명되신 거는 이번에 저 지방선거 그 관련해서 저 맡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 지방선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맡은 임무가 없습니다. 직무가 없습니다. 공천이나 이런 거에 관여는 안 하세요? 그러면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요. 기획관리국장으로서 그럼 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없으시다고요? 네. 그 기획관리국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 임명 시기가 임명되신 게 언제 임명되신 거예요?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임명이 됐는지. 그래요? 그 홈페이지에 얘는 나와 있던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기가 맞겠죠? 그러면? 그건 제가 뭐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네. 네, 일단 참고로 네. 그 전략기획국장은 이제 전남도의 이제 그 지자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초의회 의원까지 이제 이제 공천 이제 신청한 이제 예비 후보들을 이제 관리하는 자리예요. 그게 한 후보들만 한 600명, 7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이 후보들을 관리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본인은 저 직책을 언제 임명받았는지도 모르고 그 전략기획국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 그냥 한 번도 출근한 적도 없고 그리고 보좌관직을 그만두고 한 것도 아니고 보좌관직을 겸직하면서 네. 했다는 거거든요. 이름만 얹어놔라. 뭐 이런 건가요? 그럴 혹시? 리가 있겠습니까? 네. 전략기획국장의 이름만 얹어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름만 얹어놓으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무슨 했겠습니까? 뭐 자문위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분이 뭔지 모르지만 이 전남 도당의 출퇴근은 직접 안 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냥 서울에 있으면서 후보자 명단 받고 자기 나름대로 실무를 본 예, 거죠. 뭐 칼자루 휘두르고 네. 예,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뭐 전남 도당에 굳이 가지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전화로 다 이제 실무자들한테 지시를 하면 되는 거고 또 후보자들 전화해서 교통 정리하고 뭐 이러면 얼마든지 전략기획국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서울에서도 칼자루를 휘두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저 분은 서삼석의 그 정청래 대표 체제의 가장 실세 중의 실세인 서삼석의 보좌관이라고 하는 이제 이 후광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공천 작업을 뭐 잡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 중요한 자리를 자기는 언제 임명받았는지도 모르고 언제 임명했는지도 모른다라고 저런 얘기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좀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네. 네. 자, 아무튼 뭐 이경윤 보좌관의 어떤 반론은 뭐 본인의 입장은 이제 저런 거니까 저희가 들어드렸습니다만 네. 좀 쉽게 믿기는 좀 어렵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는 이 서삼석 의원이 그 어쨌든 기획관리국장, 이 전략기획국장 자리를 서삼석 의원이 추천한 게 아니냐라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답변한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래요. 그리고 저 박준수 이 공관위원장님은 아시죠? 누구요? 박준수 공관위원장님 모르세요? 그건 제가 제가 도당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저한테 물어보실게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네. 네, 일단 참고로 네. 그 전략기획국장은 이제 전남도의 이제 그 지자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초의회 의원까지 이제 이제 공천 이제 신청하는 이제 예비 후보들을 이제 관리하는 자리예요. 그게 한 후보들만 한 600명, 7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이 후보들을 관리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본인은 저 직책을 언제 임명받았는지도 모르고 그 전략기획국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 그냥 한 번도 출근한 적도 없고 그리고 보좌관직을 그만두고 한 것도 아니고 보좌관직을 겸직하면서 네. 했다는 거거든요. 이름만 얹어놔라. 뭐 이런 건가요? 그럴 혹시? 리가 있겠습니까? 네. 전략기획국장에 이름만 얹어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름만 얹어놓으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무슨 했겠습니까? 뭐 자문위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분이 뭔지 모르지만 이 전남 도당의 출퇴근은 직접 안 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냥 서울에 있으면서 후보자 명단 받고 자기 나름대로 실무를 본 예, 거죠. 뭐 칼자루 휘두르고 네. 예,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뭐 전남 도당에 굳이 가지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전화로 다 이제 실무자들한테 지시를 하면 되는 거고 또 후보자들 전화해서 교통 정리하고 뭐 이러면 얼마든지 전략기획국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서울에서도 칼자루를 휘두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저 분은 서삼석의 그 정청래 대표 체제의 가장 실세 중의 실세인 서삼석의 보좌관이라고 하는 이제 이 후광을 가지고 예, 사실은 이제 공천 작업을 뭐 잡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저 중요한 자리를 자기는 언제 임명받았는지도 모르고 언제 임명했는지도 모른다라고 저런 얘기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좀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네. 네. 자, 아무튼 뭐 이경윤 보좌관의 어떤 반론은 뭐 본인의 입장은 이제 저런 거니까 저희가 들어드렸습니다만 네. 좀 쉽게 믿기는 좀 어렵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는 이 서삼석 의원이 그 어쨌든 기획관리국장, 이 전략기획국장 자리를 서삼석 의원이 추천한 게 아니냐라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답변한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래요. 그리고 저 박준수 이 공관위원장님은 아시죠? 누구요? 박준수 공관위원장님 모르세요? 그건 제가 제가 도당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저한테 물어보실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남 도당에 한 번도 출근하신 적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임명되고 난 뒤에? 네, 출근을 할 수가 없죠. 어쨌든 좀 이상하긴 하네요. 기획관리국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나름대로는 그 중요한 직책인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분이 맡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니 그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혹시 도당에서 급여를 받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그때는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었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그때는 보좌관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참여했나요? 아니면 보좌관직을 그만두고 참여하신 건가요? 그때는 보좌관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보좌관직은 아니고. 네, 그럼 그것들은 서삼석 의원이 물론 추천하셨겠죠? 공천심사위원 하실 때는. 어차피 뭘 하는 건 전부 도당위원장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때는 아마 김승남 위원장님이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네네네. 그래서 그 도당위원장이 이제 임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역구 의원들이 한 분씩 추천해가지고 공천심사위원들을 구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맞죠? 그건 제가 어차피 저는 도당위원장께서 임명을 하셨으니까. 저는 도당위원장에서 그런 거 이제 임명할 때도
그 지역구 의원들이 이제 그 도당 위원장한테 추천해서 이제 임명하는 형식을 밟았을 거 아닙니까? 저 어찌됐든 간에 뭐 이렇게 뭐 지금 뭐 인터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제보가 있어가지고 좀 알아보는 겁니다. 예. 아니 제보라는 게 뭐가 있어서 제보를 하고 뭘 하는 건데. 주로 지금 전남 도당의 공천을 서삼석 의원이 측근들을 통해 가지고 측근들을 도당의 중요 직책에 또 공관위의 중요 직책에 앉혀서 사실 공천 작업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보를 그건 처음 기자님한테 처음 듣는 소리고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제가 뭐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하거나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획관리국장 누구 요청으로 한 건가요? 그것도 도당 위원장이 요청한 건가요? 네. 김원희 그래서 위원장이 아마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했겠죠. 아니 직접적으로 누가 저기 기획관리국장 좀 임명을 좀 맡아달라고 얘기한 분 있을 거예요. 아니 있을 아까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저는 뭐 도당하고 뭐 도당 업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 정도면 사실 도당의 그 전략기획국장이라고 한 자리가 특히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저런 자리를 자기가 출근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보좌관직하고 지금 겸직을 하고 있다. 네, 갈수록 좀그 말이 네. 약간 좀 안 맞기도 하고 좀 뭔가 감추고 있다는 인상을 더 주는 그럼요, 것 같아요. 저거는. 네. 저 당무 감사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네, 저거는. 심각한 네. 사안입니다. 보니까. 예, 그리고 네. 분명히 이 후보 추천권을 당원들한테 돌려준다고 얘기해놓고 이렇게 그 지역구에 특히나 서삼석 의원의 보좌관이면 지금 뭐 정청래 대표 체제 하에서 서삼석 의원이 그 어떤 사람입니까? 네. 서삼석 의원의 보좌관이 전략기획국장으로 내려가면 거의 다들 이분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천심사위원이나 이런 분들도 후보들도 역시 그 줄서기 하려고 2022년 지방선거 때도 아우성일 이분은 그죠?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분은 공천 심사위원을 했었네요. 예, 그때는 그러니까 이 그 전남 지역 의원들이 한 명씩 추천할 때 이제 서삼석 몫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완오브 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전략기획국장으로 들어간 거니까 완오브 댐이 아니고 전반적인 공천을 디자인하는 핵심 코어가 됩니다. 핵심 코어가 된 거죠. 네. 그런데 그 사실을 은폐하는 것 같은 답변을 해서 네. 저희가 볼 때는 뭐 본인 입장은 저런지 알겠는데 네. 저희가 볼 때는 좀 상식적으로는 임명이 됐는데 네. 뭐 출근도 안 한다, 아무 일도 안 한다 이렇게만 자꾸 잡아대는 모습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실제로 전략기획국장을 저렇게 임명해놓고 저렇게 뭐 출근도 안 하고 팽팽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1월 21일 날 임명해놓고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중요한 후보 적격 심사도 이루어졌고요. 네. 네. 이 전략기획국장이 아무 일도 안 했다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을 전략기획국장으로 임명한 사람, 또 임명받고 아무 일도 안 한 사람 이건 해당 행위로 이건 저 당무감사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얼마나 또 있으면 상식에 어긋난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결정적인 네. 것 같아요. 네, 한번 이거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시죠. 아니 근데 그거는 저 서삼석 의원한테 보고는 했어요. 내가 기획관리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이걸 맡겠습니다라고 한 건 보고는 했나요? 아니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 의원님 모시는 네, 보좌관이 아니, 그런 기자님, 정직을 맡는데 보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기자님 네. 어떻게 뭐 이렇게 전화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뭐 인터뷰 응하거나 그럴 만한 있지 않기 때문에 뭘 이걸 뭐 인터뷰를 내신다거나 저는 그런 것도 원하지 않거든요. 서삼석 의원이 저기 군수 시절에 이 보좌관님이 떡공장 사건으로 처벌받은 거는 사실이죠.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그 개인의 과거사 가지고 과거사가 아니고 말씀 지금 하시는 예전서부터 서삼석 의원하고의 가장 측근이잖아요. 가장 옆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어떤 의미로 측근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제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이렇게 취재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니 이렇게 말씀드릴 것도 기획관리국장을 누가 임명했냐? 기획관리국장을 최소한 그건 도당에다 여쭤보십시오. 도당에다. 도당에 그럼 도당 위원장이 임명한 거예요? 네. 제가 뭐 요청을 해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저한테
그래서 제가 요청해서 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도당에 지금 아니 출입을 근데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걸 저기 보좌관으로 의원 모시고 있으면서 서삼석 의원한테 그걸 보고를 안 했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는 않네요. 아니 제가 거기 가서 뭐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제가 그걸 굳이 뭐 보고를 드리고 그럴 만한 있지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네, 죄송합니다. 공천을 앞두고 저 서삼석 의원 보좌관이 그런 그 전략기획국장을 맡는다고 한다면 그 당연히 서삼석 의원한테는 보고를 해야 그래도 되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네. 그걸 뭐 보고 드릴 만한 뭐 제가 뭐 아니, 업무를 의원님한테도 담당하거나 그런 게 저기- 아니기 때문에 아니 괜히 의원님한테 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안 하잖아요. 업무를 안 맡잖아요. 아니 그러면 직을 맡지 말았어야죠. 아니 그건 뭐 직을 맡고 안 맡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괜히 지방선거 앞두고 그런 직을 맡으면 그 서 의원한테 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 업무를 보지 않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저 2018년도에 저기 의원님 보궐선거 당선되면서 전남 도당위원장 할 때 그 정무조정실장인가를 맡으셨었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제가 아까 네.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맞는 건 맞다고 말씀을 네, 드리는데 그러다가 2022년도에는 공천심사위원 참여하셨고 네, 그리고 이번에 기획관리국장을 맡으셨는데 네. 이 선거 때마다 이제 이런 그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책을 맡으셨으면 그러면은 제가 그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기자님 말씀대로 네. 제가 공천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게 뭐 없다니까요? 소삼석 의원하고 아주 가깝고 결국 측근이잖아요.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서 의원의 입김을 받아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그런 적 없습니다. 그건 기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보고 안 한다는 건 뭐 저건 뭐 명확한 거짓말로 보입니다. 네. 저는 뭐 서삼석 의원한테 저런 자기가 도당의 전략 그 기획국장을 이제 제안이 왔다면 이거 당연히 그 모시는 의원한테 보고해서 제가 이 직을 맡아도 되겠습니까라고 보고를 하는 게 상식이죠. 사실은 저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들으실 아마 이렇게 저같이 똑같이 해석할 것 같은데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고 말하지 않나. 네, 그리고 그런 저걸 생각이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서삼석 의원한테 지금 누가 누가 하는 걸 되잖아요. 알기 때문에 저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저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분이 아까 떡공장 얘기를 하니까 부인을 하지 않네요. 네. 그건 사실로 보입니다. 네. 네. 저런 이 떡공장 이 국가 보조금 비리에 연루돼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삼석 의원의 그 측근으로 계속 호가호위 하던 사람을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기획국장에 지금 임명을 해놨는데 지금 저 말도 안 되는 저 해명 출근도 하지 않았고 기획관리국장이 뭐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이런 정도 이건 당연히 당장 이거 당무감사 시켜야 될 사안이에요. 그리고 서삼석 네. 의원이 과연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이건 밝혀내서 이건 징계를 좀 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 이 클린 공천이라고 하는 얘기를 입에 담아서는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그 약간 뭐 당원 주권 시대를 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뒤로는 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당원들에게는 굉장히 좀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제보자 얘기도 넘어가 보죠. 결국 넘어가죠. 이 지금 보시지만 이 경우 이런 분들이 기획관리 전략기획국장을 맡아서 제대로 된 공천이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예, 결과가 참담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징글징글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드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도당에서 이경윤이가 들어가고 지금 공관위에서 1차 컷오프 그러니까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서 정리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좀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김산 군수는 음주운전 전과가 의원 시절에 2번이 있어서 벌금 실형을 받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인가를. 의원 시절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요. 군의원 시절에. 그럼 지금 현재 자격 그 심사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어떻게 처리되게 됩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김산이는 정리하지 않았으니까. 최근에 무슨 또 측근 비리로 또 뭐 조사. 22년 지방선거 때 뭔 일이 있었냐면 군청 기획실장이 상하수도 납품하는 그러니까 공사를 맡는 업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캠프에 돈이 떨어졌으니까 돈 좀 갖다 줘라. 그래서 돈을 5천만 원을 갖다 준 사건입니다. 돈 5천 그게 그 지금 최근에 조사받고 있는 그게 경찰에서 수사만 3년 걸려버립니다. 경찰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원래는 이게 선거 캠프에 돈을 갖다 댔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일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뇌물수수 혐의로 바꿔버립니다. 경찰들이 수사를 2년 반 동안 무구작 되면서 그래가지고 검사들이 좀 화가 나요. 자기들이 위에 있는데 경찰을 통해서 김산이가 이러니까. 그래서 검사가 구형해서 10년을 때려버립니다. 측근 10년, 8년, 5년, 그리고 회계 책임자한테도 벌금 1천만 원을 때려요. 구형을.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 판사를 또 변호사를 잘 사가지고 최저형으로 다 감형을 시킵니다. 감형을 시키고 회계 책임자를 무죄로 만들어버려요. 그 사건.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그 김산이 캠프에 돈을 갖다 준 사건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변질돼 버리고 이걸 가지고 자기의 측근들이 다 실형을 받았으면 징역형이죠. 징역형이 벌금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전남도당이 전혀 고려도 안 해버리고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설명했던 대로 저 음주 운전 전과 이 두 개만으로도 사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컷오프 됐던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무시무시한 측근 비리 본인은 저 뭐 경찰 수사를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저건 경찰이 봐준 거로밖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 걸었으면 좀 빼박일 거예요. 네. 어쨌든 5천만 원이 그 뭐 캠프로 건네갔으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비리 전력이 있는데도 이 컷오프가 안 되고 저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여기선 당연히 뭐 서삼석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이경윤 전략기획국장 힘이 그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요 다음에는 이 네. 김산 군수는 이렇게 살아난 반면에 이 군수 자격 심사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상.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김산 군수하고 이제 경쟁을 하던 사람인데 이분을 이제 또 이 군수 대신에 이제 도의원으로 교통 정리를 합니다. 아, 주저앉힌 거네요. 네, 그리고 네. 교통 정리로 하는 과정에 서삼석 의원의 또 다른 보좌관 측근들이 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네.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그리고 역으로 누구를 주저앉히냐? 이정훈이라고 있어요. 이정훈도 서삼석과 깊이 연관돼 있는 인물인데 이정훈은 서삼석하고 동년배죠. 같은 나이이고 서삼석이 군수 시절의 비서였어요. 근데 그때 배임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정훈이 2022년 지방선거에 군수 후보자로 나옵니다. 근데 그때 22년 선거에 김산이하고 같이 공천심사 대상에 올랐는데 김산이는 컷오프가 돼가지고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이정훈은 후보로 올라와서 최옥수에게 져요. 후보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지난 22년 선거하고 지금 26년 선거하고 공천률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이정훈은 1차 공천심사에서 탈락을 합니다. 김산이는 살려주고. 김산 살려주고. 예. 근데 이정훈 이를 최근에 제가 제보 들은 내용은 서삼석 지금 MRO에서 나오는 전한수, 정미가 가서 이정훈 이를 만나서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도의원도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도의원으로. 네. 그리고 도의원으로 통과가 됩니다. 군수 후보 배임죄 문제 가지고 군수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도의원에서는 또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논리이고 지금 무안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수 공천과 관련해서 도당의 이런 행태, 교통사고를 내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실형 전과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배임죄로 물어서 도의원도 안 치고 심각하네요. 얘기 들어. 지방 정치 바꿔야 됩니다. 그 뭐 허울뿐인 저기 뭐야 그 저 당원 주권주의지 뭐 이게 결국은 다 정청래 저기 서삼석다 뭐 이렇게 뭐 거기서 다 해먹는 거지. 야, 이게 오늘 제일 좀 놀랍네요. 군수 네. 후보자를 주저앉혀서 도의원으로.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군수는 어쨌든 이분이 이제 그 과거에 배임죄 이분은 또 서삼석 의원 약점이 있는 거죠. 서삼석 의원의 또 군수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는데 여기는 네. 배임죄가 있어요 그때. 네. 근데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서삼석 의원의 약점을 쥐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네요. 그죠? 네. 근데 여기는
배임죄를 문제를 삼아 가지고 사실상 이제 그 주저앉힌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서삼석 의원의 또 다른 측근 MRO 그 비리에 관련되어 있는 두 사람이 와서 이 교통 정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이정훈이라는 사람 요 사람인가 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군수로 나가려고 했던 사람을 주저앉히면서 왜 주저앉히겠습니까? 저 김산을 군수로 만들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군수 대신에 도의원으로 하라. 그러면 군수는 예, 자격이 안 되는데 도의원은 자격이 되나? 도의원은 또 해도 되냐? 배임 뭐 이런 것 좀 있어도 네. 그냥 되고. 그럼 네. 이 도의원의 도덕성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예, 지금 공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해도 말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네. 너무 오만하지 않나 싶어요. 네. 네. 어떻게든지 저희 뭐 뉴탐사로 얘기가 지금 들어와서 저희가 보도를 하고 저희도 저 제보 내용을 팩트 체크를 해서 지금 보도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 제보 내용에서 보면은 바로 이 이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도의원으로 교통 정리하는데 그 MRO 무한 MRO 사업에 관련돼 있었던 이제 두 명의 측근 인사가 등장하잖아요. 네네. 한 명이 이제 그 전안수라고 거기도 서삼석 의원의 보좌관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 명이 이제 정땡땡 씨인데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지난번 저희 방송 때 보내드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한 MRO라고 그 지금 이 특혜를 이제 받고 있는 그 기업인데 이 깡통 업체인데 여기에 보좌관들하고 그다음에 서삼석 의원의 이제 초등학교 동창 등이 등장하니까 도대체 무한 에어로 테크닉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드는데 관련됐던 인물 두 명이 역시 이번에 이 이정훈 씨를 이제 그 주저앉히고 도의원으로 교통 정리하는데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 자,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전안수 씨죠. 네. 이게 이제 무한 에어로 테크닉스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깡통 기업의 이제 등기부 등본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사내 이사로 전안수 서삼석 의원의 보좌관입니다. 이거는. 네. 예. 그러니까 무한 본인이 서삼석 의원이 무한 군수 시설서부터 쭉 따라다니던 분이에요. 이분도. 예. 서삼석 의원하고도 동갑인 것 같아요. 네. 59년생. 그래서 이분이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정훈 씨를 주저앉히는데 교통 정리를 한 걸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인물인 거죠. 네. 그리고 저 전한수 씨가 이제 워낙 이제 지역의 그 이제 언론들로부터 집중 타겟이 되니까 저 전한수 씨 대신에 이제 정재남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저 기업의 사내 역시 59년생입니다. 다 초등학교 친구들인 것 같아요. 정재남이 좀 초등학교 친구죠. 네. 근데 지금 제보자에 따르면 저 전한수, 정재남 저 두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정훈 그 씨를 찾아와서 이제 군수 출마하지 말라고 주저앉히고 대신 도의원으로 교통 정리를 시켰다는 거죠. 이쯤 되면 뭐 전남도 공천은 서삼석 의원에 의한 서삼석 의원을 위한 서삼석 의원의 공천인 거예요. 이거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정훈 그 아까 군수 출마 예정자와 한번 또 통화를 하셨다면서요. 네. 네, 그 지금 문제가 나왔던 그 바로 군 의원으로 군수로 출마하려고 하다가 그 서삼석 의원 측근들에 의해서 이제 그 도의원으로 이제 교통 정리를 했다는 바로 그 이정훈, 예, 그분한테 제가 한번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제보 내용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네네, 의장님. 여보세요? 아, 네. 저기 이정훈 의장님.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시민언론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인데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이번에 저 의장님 저기 군수로 원래 저기 출마하시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러긴 했는데요. 예. 여러 가지 제가 좀 흥이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냥 도의원으로 네네. 출마하시는가요? 예. 예. 전한수 저 보좌관은 아시죠? 혹시? 알죠? 네. 그리고 선생님도 아시고요. 예, 예. 이번에 저기 이제 군수 대신에 도의원으로 출마하는데 이제 두 분이 좀 그 권유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어요. 예? 제가 예.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역량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 건 네. 없어요. 그분들하고는 저 자주 네. 잘 알긴 하는데 예. 저 자주 만나놓고
정치적으로 논역을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번에 저기 군수는 저기 그 이제 컷오프 되셨다 그러는데, 네. 예. 그 지난번에는 그게 2020년 선거 때는 문제가 안 됐었잖아요. 그때는 군의원이라 그랬겠죠. 아니 어쨌든 지난번에 그 저기 문제를 삼지 않았던 그 컷오프 경력을, 예? 네. 경력을 이번에는 또 문제를 삼은 거잖아요. 예. 네, 이번에 보니까 거의 응? 근래 했던 분들은 거의 문제 삼았던데요. 그러니까 김상 군수는 저기 저 문제를 안 삼았잖아요. 컷오프 통과됐잖아요. 그분은 보면 옛날 이게 우리 그 규정에 봐보면 뭐 네. 10년 이내에 2차례 그 지난 뭐 몇 차례 3차례 뭐 그런 경우에 해당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해당이 안 되니까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김성 군수는 저기 측근들이 저기 뇌물죄로 저기 구속돼가지고 그 처벌까지 받았잖아요. 뭐 구속은 안 네, 뭐 됐어도 그건 뇌물죄로. 다 나온 그러니까. 일들이니까요. 그건. 그런데 이제 그 음주운전 전과도 2번이나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밀심사 대상으로 됐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정밀심사 대상이 됐던 거는 네. 2020 그 과거에 그 문제가 됐던 그 처벌 전력 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군수 대신에 이제 도의원으로 이제 출마 하시는 그 과정에 네네. 우리 이제 서삼성 의원 쪽에서 그 네. 두 분을 보내가지고 네. 아까 얘기했던 예, 그래서 교통 정리를 했다고 그러던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소리죠. 그리고 우리 예. 의원님 스타일이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서삼석 의원 딱 쉴드를 딱 치네요. 예. 의원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우리 예. 의원님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네. 네. 저희 보통 분들 같으면 사실 좀 펄펄 뛰어야 되거든요. 본인은 이제 2022년도에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그래서 군수의 그 경선을 도전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사실 이제 군수 사실상 이제 컷오프를 시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불만이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교통 정리를 하는데 동원된 걸로 의심이 되는 2명의 측근들 다 알기는 한다고 얘기를 하죠. 안다 그러잖아요. 알고 정치를 같이 논의하기는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가까운 분 정치 논의를 안 한다 그랬죠. 정치 논의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 논의를 한다 그러면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가까운 분이 그럼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 논의를 안 한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이 더 이상한 거죠. 가까운데 네. 정치 논의를 안 한다 이렇게 말한 게 너무 이상했어요. 네. 그래서 이 제보했던 내용들이 지금 보면은 전반적인 정황이 다 맞아 떨어져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도 이렇게 정청래 뭐 의원이나 서삼석 의원이나 이런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이 좀 잘하기를 바라고 하지만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확인하면 또 그 사실이면 저희는 또 보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사실로 뭐 이미 충분히 저분들이 부인하더라도 부인한다고 뭐 사실이 아니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 불과 그 김상 군수는 이제 다른 후보하고 비교를 해보면 결정적으로 사실 컷오프 사유가 탈당 경력이에요. 그것도 2022년 그 불과 4년 전 선거 때 자기가 그 경선에 컷오프에 불복해가지고 탈당해가지고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했잖아요. 4년 전이에요, 4년 전. 근데 어제 저희가 방송을 했던 분은 무려 16년 전에 탈당 경력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사실상 이 컷오프 시킨 거 아니에요. 그걸 페널티를 주겠다고. 이 탈당 경력 하나만 가지고도 김상 군수는 컷오프 될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음주운전 전과, 그것도 사망사고, 거기다 측근 비리까지. 이런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 잣대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면 그건 잣대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모든 방향은 서삼석 의원하고 공동 운명체로 이 무한 MRO 사업 비롯해 가지고 같은 거의 공동 운명체라고 할 수 있는 김산을 이 무한 군수로 임명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김산은 어떻게 서삼석 의원의 측근이 됐는지 이 부분들 한번 좀 지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김사는 어떻게 저 서삼석에 저 측근이 됐나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기사거리입니다. 그때가 2018년에 뭔 사건이 있었냐면요. 원래 군수 공천을 받은 사람은 정영덕이라는 도의원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처음 온 공천자가 근데 며칠 뒤에 정영덕이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여자가 중앙당에 가서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정영덕이는 그냥 군수 후보에서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것으로 후보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차점자인 김산희가 자동으로 후보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재판을 해놓고 보니까 그 여자가 돈을 받고 허위 증언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져 정영덕이는 무죄가 됩니다. 거기에 소위 말하는 김산희 쪽 측근들이 개입해서 벌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서는 일으켰던 사건을 녹취록이 계속 떠돌았었거든요. 그 사건 그 내용도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 정영덕하고 서삼석은 이제 앙숙이죠. 김철주 군수하고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삼석이가 재보궐선거에 나가면서 김철주가 군수에 당선이 되었는데 김철주는 서삼석이와 정치적 앙숙이었던 이윤석이하고 한패가 되어 있어요. 이윤석 국회의원. 그러면서 김철주가 군수하는 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MRO나 이런 것들을 다 못하고 숨죽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김철주가 또 가는데 거기에도 지역에서는 서삼석이 몸통이다 뭐 이런 김철주 구속 사건에 있어서도 제보를 서삼석 쪽에서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역에서는 소문이 다 나 있죠. 그러면서 김철주를 감옥에 보내고 나자마자 MRO를 줍게 되는 겁니다. 서삼석이 전환수를 통해서 자기 군수 시절의 과장들 재측근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김산희를 군수로 만들면서 MRO를 본격적으로 일으켰고 김산은 서삼석의 바지사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군수라기보다는 모든 군정의 어떤 영향력은 다른 사람이 증거가 없으니까 서삼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다른 사람의 외압이 작용되고 있다. 인사나 사업의 것들이 그것이 대표적인 MRO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과연 군수가 이런 인사를 했을까? 제가 볼 때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쨌든 서삼석이 좀 최고위원 급하게 그만둔 거는 어쨌든 저희 MRO 취재 들어가고 처음에는 설마 그랬을까 싶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저는 그게 크다고 봅니다. 맞아. 내가 썩을 때는 썩었구나. 그렇죠. 서삼석이가 한 30년 동안 지역을 아주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30년이라고 얘기한 게 이제 그럼 군의원부터 예. 군의원부터 하면 30년도 넘네요. 90년대 초반이니까 군수된 게 서삼석이가 아마 그때가 98년이던가 99년이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릉에 권성동이 있으면 무안에 서삼석이 있다. 야, 마지막에 정말이 아주 네? 지금 거의 권성동급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네요. 네. 아, 권성동은 진짜 심각한데. 네. 네, 어떻게 이제 김산 현재 군수가 서삼석의 측근이 됐는지를 이제 쭉 역사를 쭉 이분은 꿰뚫어 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일단은 2018년도에 이제 서삼석 의원하고 좀 이렇게 이 정적 관계에 있었던 이제 그 정영덕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군수 후보가 됐는데 민주당이 공천을 받았는데 결국 그 미투 사건에 휘말려서 낙마를 하게 되고 네. 예, 그리고 나서 그 차점자였던 이제 김산이 군수 후보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군수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 이제 김산 군수는 이제 서삼석 의원의 그 군수 시절부터 그 수건 사업이었던 무한 MRO 예, 사업을 이제 쭉 추진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깡통으로 예, 만들어 버리는데 일조한 분인 거죠. 예. 그래서 서삼석하고는 2018년서부터 거의 뭐 동고동락했던 같은 공동 운명체에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얘기가 굉장히 인상이 깊죠. 예. 강릉의 권성동, 그다음에 무안엔 서삼석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 강릉은 진짜 그 권성동의 왕국 같은 곳이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가 그런 것 같아요. 무안이 좀 그런가 봐요. 그리고 지금 무안뿐만 아니고 지금 이 전남도 전체가 사실 서삼석 게 지금 영향권 하에 서삼석이 모든 전남도의 공천을 다 좀 주무르는 게 아닌가. 박지원 의원도 있긴 하지만은 박지원 의원도 아까 이름이 잠깐 나오긴. 네. 어제 나왔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서삼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뿐만 아니고 호남발전투기.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 호남발전투기가 지역 발전을 위한 게 아니고 호남을 다 서삼석 의원에게 모든 이권들을 다 관장을 하고 공천까지 주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베푼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 전남에서는 서삼석은 거의 제왕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제왕. 네. 예. 그리고 아까 김철주라는 사람 이름도 잠깐 나왔잖아요. 예, 김철주가 이제 그 말하자면 서삼석 그 이제 의원하고 또 정적 관계에 있었던 예, 사람이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제 그 김산 군수가 되기 직전에 이 김철주 군수가 이 구속이 됐는데 예, 이때 이 이제 인사 비리로 이제 구속이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시민단체에서 이 지역 단체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구속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서삼석이었어요. 서삼석이 저 김철주 하고 좀 가까웠던 이제 공무원들을 좀 꿰가지고 그 공무원들을 이 김철주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그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걸 서삼석 의원이 직접 관여했고 저 녹취서에 보면 서삼석 의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김철주 이제 의원을 김철주 군수죠. 군수를 이제 내쫓고 뭐 김철주 군수 입장에서는 뭐 비리에 연루됐으니까 뭐 할 말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그 군수 권한 대행이 그 박준수라고 하는 분이 군수 권한 대행을 합니다. 부군수를 했던 분이죠. 예. 네. 그러면서 이 부군수를 했던 이 박준수 이분이 권한 대행을 하면서 서삼석 의원이 추진하고자 했었던 그 무한 MRO 결국 그 깡통 사업이 됐던 그 무한 MRO가 갑자기 탄력을 받기 시작해요. 김철주 이 군수가 있을 동안 5년 동안은 이 무한 MRO 사업이 완전히 그냥 정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김철주가 날아가고 그 부군수 그 권한대행이었던 박준수 이분이 권한대행이 되면서 이제 무한 MRO 사업이 날개를 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지역에서는 이 박준수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서삼석의 바지 사장, 아주 측근 대리인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인물인데 이 박준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 전남도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서삼석은 네.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공천관리위원장에 그리고 자기 보좌관을 전략기획국장에 또 꽂아놓은 거예요. 이러니 서삼석이 주무르고 있는 공천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네. 당원 주권 시대는 좀 뭔가 실제와는 좀 다른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정영덕 그 군수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가장 유력한 이제 군수 이제 공천까지 받았는데 후보로 갑자기 좀 미투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천이 박탈됐죠. 저때 굉장히 미투가 거의 뭐 계엄령에 가까운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거였죠. 이 무안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었군요. 네.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은 이제 서삼석이 뒤에 가짜 미투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그 정영덕 군수 후보가 이제 그 낙마하면서 차점자인 서삼석의 또 가장 또 공동 운명체를 할 수 있는 이 김산 현 군수가 전략 공천을 단수 공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되는 거예요. 저 때부터 군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제 정영덕 후보는 뒤에 저 가짜 미투가 드러나서 무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미투 가짜 미투를 사죄한 배후에 서삼석 의원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김철주 군수를 밀어낼 때와 똑같이. 아하, 이게 진짜 나오네요. 네. 서삼석 의원은 몸통을 밝혀라. 네. 하, 참. 그러니까요. 네. 이런 그 지역 정치에 이런 음모와 모략들이 지금 판을 치고 무시무시하네요, 진짜. 있는 상황인 겁니다. 구속시키고 그죠? 미투로 주저앉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본인 흠결로 또 최근에 또 의원으로 또 주저앉히게. 아, 김산이 꼭 군수로 꼭 만들어야 되는군요. 지금 보니까 김산만 군수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못하는 무안군의 현실입니다. 네, 무섭네요. 무서워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박준수 지금 이제 공관위원장이에요. 네. 전남도에 이분이 어떻게 이제 그 무한 MRO 사업에 서삼석과 같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임라인으로. 네. 지난 방송 때 저희가 이제 했던 건데
이 무한 MRO 사업은 서삼석이 2011년 군수 시절서부터 최초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뒤에 2012년인가에 서삼석의 정적이었던 이제 그 김철주 그분이 군수가 되면서 이 무한 MRO 사업은 정지됩니다. 네. 예, 그런데 그 김철주 군수가 이제 2017년 4월달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날아가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박준수 부군수가 권한 대행을 맡는데 이때서부터 다시 무한 MRO가 날개를 달고 다시 추진이 됩니다. 그 허가 경제과 과장을 했던 사람이 또 전한수고요. 네, 서삼석 의원의 보좌관이고요. 예. 그러니까 저 때서부터는 완전히 무한군은 이제 그 서삼석 전성시대가 된 거죠. 서삼석의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세력들이 전멸한 거예요. 네. 김철주 군수의 거리로. 그리고 2018년 6월달에 이제 김상 군수가 힘겹게 당선이 되죠. 예, 저 때도 역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짜 밑으로 김상 군수가 이제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한수 수석 보좌관이 이제 발탁이 돼서 무한 MRO를 이제 계속 추진을 하고 이제 그렇게 뭐 진행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이 박준수 군수 어떻게 보면 서삼석 의원의 그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김철주 군수 밑에서 부군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김철주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무한 MRO 사업의 진행과 관련 지어서 보면 이 박준수 군수는 서삼석 박준수 부군수였죠. 부군수였죠. 네, 군수를 한 적은 없고요. 그렇죠. 네. 네. 서삼석 의원 쪽에 코드를 더 맞췄던 네.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럼 박준수 씨가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이분이 공관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현재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서삼석의 사람이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뭐 제가 네. 아니고 우리가 우리 허경의 그다음에 정선호 그 PD가 현지에 내려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전부 다 이 박준수 이제 부군수 이분은 서삼석의 사람이다. 네. 그리고 서삼석의 사람이 아닌데 지금 어떻게 전남 도당의 공천위원장을 하겠냐. 다들 이렇게 지금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박준수 공관위원장의 인터뷰를 같이 들어보시죠. 네. 네, 위원장님. 예. 내가 또 오늘 뭐 면접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러셨군요. 예. 예. 혹시 제 문자 혹시 김산 군수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내용이고 이제 예비 후보 자격심사위원회가 있었어요. 그게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적격 부적격을 해가지고 판건이어서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 적격으로 해가지고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거는 지금 공관위에서 다루진 않았습니까? 그 예비 후보 자격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공관이 가기 전에 우리한테 오기 전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일단은 예비 후보로 이제 뭐 심사는 끝났다 하더라도 본 심사에서는 이제 그 부분들은 다시 또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면접 다 끝나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어떤 내용이 있는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일단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2번, 그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은 또 사망 사고가 있더라고요. 음주운전인데. 일단 제가 그 길게 지금 회의 진행해야 돼서 잠깐 지금 전화드렸거든요. 예전에 위원장님이 그 김철주 저 군수 이제 거리됐을 때 이제 일단은 다시 내가 통화할 기회 있으면 통화를 하시죠. 제가 회의 진행해야 돼서. 아니 그러니까 그 서삼석 의원이 그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했다는 그런 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음 다른 일 통화하실 시간 되면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네, 뭐 화재 전환을 딱 할 때 네. 느낌이 딱 오네요. 네. 김상 군수가 이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이제 뭐 자신이 이제 그 관여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이경윤 전략기획국장이 교통정리를 한 건가요? 어쨌든 본인은 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김철주 얘기하는데. 군수 얘기 나오니까 화재 전환을 딱 하는데 하죠. 예. 저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을. 그리고 결국 제가 간단하게 서삼석 의원이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결국 답변을 회피했죠. 회피하잖아요. 네. 회피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한 명 남았어요. 우리가 물어볼 사람이. 네. 김원희 의원입니다. 네. 예.
지금 전남 도당의 도당 위원장입니다. 그렇죠. 도당 네. 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경윤 그 보좌관이 그랬잖아요. 그 뭐 도당에 물어보세요. 도당에 물어보세요. 그랬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이경윤 씨 인사 발령 그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정무직 당직자 인사 발령 나오죠. 네. 보시면 이경윤 있잖아요. 네. 발령자가 누굽니까? 바로 도당 위원장입니다. 김원희입니다. 김원희 의원입니다. 자, 김원희 의원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같이 들어보시죠. 네, 김원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네네. 뉴탐사의 김시몬 기자라고 합니다. 예, 뭐 아, 예, 김 기자님.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전남 도당 보니까 이제 위원장 공관위원장 하시던 분도 그렇고 또 보좌관 하시던 서삼사고원 보좌관 하시던 이경윤 씨가 또 전략기획국장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제가 임명했는데 이 친구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출근을 안 해가지고. 누가 출근을 안 해요? 이경윤. 이경윤. 아, 네, 임명은 했는데 한 번도 출근 안 했다네요. 아,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경윤 씨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2018년도부터 뭐 이제 도당에서 이제 그 지방선거 때마다 이렇게 뭐 도당에서 이제 좀 정무조정 실정도 하시고 그랬던 걸로 보이는데 알고 그 있거든요. 당시 얘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선거 시기라 네네네네. 지금 지방선거 여러 실무를 해야 돼서 실무자로 저희가 이제 전략기획국장으로 네네. 정무직이죠. 예. 정무직으로 임명을 했는데 도움을 좀 받으려고. 네. 아예 출근을 안 한다니 뭐. 뭐 출근 안 하는 거는 이제 뭐 언제 확인하신 건가요? 방금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사무처장하고. 아, 그렇습니까? 아. 예. 하여튼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전략기획국장으로 임명하시게 된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또 말씀하신 대로 저 지방선거 예전에 도당 당직자도 했었고 네. 지방선거 실무자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선거 우리가 한 네. 실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6,700명 넘게 예. 공천 시장을 하니까 네. 경험 있는 실무자라고 그래서 전략기획국장으로 임명했는데 네. 한 번도 안 나왔다니까 좀 그러네요. 저도 아. 뭐 예. 취소를 하든지 뭐 이렇게 되면 업무를 해태하면 뭐 임명을 취소하든지 해야죠. 그래서 뭐 이분이 저번에도 뭐 공천관리심사위원도 맡은 적도 있고 그것까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무안군수로 또 지금 김산 현 군수가 있는데 이분은 네. 과거에 또 음주운전으로 이제 사망사고까지 났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 후보들 개개인의 얘기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네네네. 아마 제가 이제 공관위원장을 두고 공관위원을 주변 추천받아서 임명하면서 네. 공관위 보고를 받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후보들 개개인의 어떤 이런 문제들은 네. 잘 모릅니다, 제가. 그게 근데 그래서 공관위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공관위에서 걸러내겠죠. 근데 22년도에는 지방선거에서 그래서 이 김산 무안군수가 뭐 이렇게 부적격으로 돼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서 무소속 출마했죠. 네. 그건 기억이 나네요. 그런 걸로 또 이번에는 좀 적격 판정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적격 판정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면접 보러 오겠죠. 예. 면접 대상이 됐겠죠. 네, 그래서 되게 기준도 그렇고 잘 모르겠다 싶어서 이제 전화 드리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22년도에 공천을 못 받은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때 공천 못 받은 상황과 네. 이번에 자격심사가 통과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은 첫 번째 네. 도당위원장으로서 자격심사위원과 공관위원장들한테 전적으로 일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없고요. 네. 개입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천 네. 과정에. 개입하지 않으시다. 저는 도당위원장으로서 네. 개입하지 않는다. 예. 개입할 수도 없다. 네. 이게 정청래 당대표의 요구사항이잖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공천에 본인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공천 과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거하고
이 공천을 이렇게 그 방치하는 것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저 김원희 도당 위원장은 저 이 공천을 사실상 이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공관위원장 하고 그다음에 전략기획국장 임명을 본인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도당 네, 위원장이니까. 네. 그러면 이 전략기획국장이나 아니면 전략기획국장이 서삼석 의원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사실은 알고도 임명했다고 얘기한다면 저거는 사실상 서삼석 그 의원의 이제 주도권 행사를 사실상 방임한 거고요. 몰랐다고 얘기한다면 이제 도당위원장으로서 또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너무 지금 계속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내려갔지만 무한 국민들의 이제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 김사안의 이 적격 판정은 다들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김원희 의원은 뭐 같이 뭐 거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거는 정말 도당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략기획국장이 특히 출근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저 오늘 통화했던 내용이거든요. 오늘 알았다는 거죠. 오늘 알았다는 거예요. 저게 말이나 됩니까? 저게. 그럼 도당 위원장이 왜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저 전략기획국장이 본인 얘기에 따르면은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 600~700명 정도 되는 후보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 풀을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엄청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핵심 보직인데. 예, 핵심 보직을 맡았던 사람이 한 번도 출근 안 했다는 걸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저런 답변은 좀 신뢰하기 어려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김시봉 기자가 이렇게 통화를 하고 난 뒤에 바로 또 이제 김원희 의원이 이제 전화가 또 왔어요. 전화가 왔군요, 이번에. 네. 전화가 왜 왔을까요? 네. 전화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그 뉴탐사 그 기자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이경윤 씨한테 우리 당직자가 확인을 했는데 네. 아마 뭐 출근하기 어려운가 봅니다. 보좌관 현직인가 봐요. 현직이었다가 그 전략기획국장으로 간 걸로 저희는 파악. 그래서 네. 아니요. 지금도 아마 보좌관 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의원실 일이 바빠서 도저히 어렵다. 네. 그 전략기획국장으로서의 업무를 보기 어렵다고 최종 확인을 해서 네네네. 그 본인이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했습니까? 네네. 방금 이제 사임 공고 띄울 건데 예. 사임했고요. 근데 하여간 내가 객관적인 팩트는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확인해 봤더니 박준수 공관위원장하고 서삼석 의원이 같은 시기에 근무했던 적은 없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게 팩트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경윤도 이제 한 번도 출근 안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사임을 했고요. 네. 그리고 확인을 그리고 이제 적격 심사나 공천이나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도당위원장으로서는 어쨌든 개입하지 않는다. 예, 개입하지 않는다. 그럼 보고도 안 받아요, 실제. 예, 보고도 안 받은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지금 차단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준수 지금 공관위원장이 서삼석 의원하고 군수 시절에 직접 근무한 인연이 없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근무한 인연이 없는 걸 가지고 두 사람이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단정짓는 것 굉장히 좀 무책임한 거죠, 사실은. 쭉 설명을 했지만 김철주 군수 밑에서 일을 하다가 김철주 군수가 아웃되자마자 5년 동안 정지시켰던 이 서삼석 의원의 수건 사업이었던 무한 MRO를 급발진시켰던 분이 이 박준수 이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이 과연 군수 권한 대행을 하면서. 예. 근데 그렇죠? 지금 보면 박준수를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전남 도의원장은. 그러면 뻔하잖아요. 박준수 의원을 누가 추천했겠습니까? 박준수 공관위원장. 서삼석 의원이 추천했다고. 그러니까 MRO를 우리가 취재하자마자 최고위원직을 사임했던 서삼석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바로 사임했잖아요. 네. 우리가 취재 들어가자마자. 네. 그 이유를 좀 짐작해하는 그런 상황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준수라는 인물이 지금 오늘도 보니까 우리가 딱 이경윤 취재 들어가니까 바로 오늘 바로 또 사임을 시키죠. 사임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경윤이 이 실토를 하기 전까지 이 전략기획국장이라는 저 엄청난 자리가 핵심 보직이죠. 핵심 보직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오늘에서야 파악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김원희 도당위원장. 신뢰하기 어려운 답변이라고 예. 봅니다. 신뢰하기도 어렵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당위원장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지금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걸 네. 오늘 알았고 오늘 알자마자 네. 사임을 시켰다는 네. 거.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사실 김원희 도당위원장은 사실 공천에 지금 실적인 영향력을 그렇게 별다른 영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서삼석 의원이 지금 동무대인 거예요. 지금 주무르고 있는데 서삼석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제치고 사실상 주무르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도당위원장이 견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특정한 한 의원이 지나친 공천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그 지금 당장 여기는 공천관리위원부터 다시 구성하지 않으면 정말 이 당원 이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완전히 이제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시 처음부터 후보 적격 심사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오늘 저희 방송을 보고도 계속해서 정청래 대표가 그 최고위원회에서 본인 지지율이 올랐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지금 사무공천 부적격 후보가 없게 하겠다, 억울한 컷오프 없게 하겠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